본인의 문제지와 그 다음에 해설지가 있는데 해설지 보시고 자 1번입니다. 네, 자 어쩔 수 없이 그 색깔 칠하기를 좀 합시다, 여러분들. 네, 시험장용에서는 컬러를 사용하지 않고 블랙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당분간은 색깔 칠을 좀 합시다. 자, 문제 1번 문항입니다. 가는 김 교사가 영찬이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 일화 기록. 자, 나는 가에서 나타난 영찬이의 행동이 다른 활동에서도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 교사가 활용한 평가 방법 밑줄이 되어 있죠. 안내문은 항상 밑줄을 해놓으세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문제의 파트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밝혀놓고 있거든요. 문제를 쉽게 풀라고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반드시 읽으시고 이 중에 연령이 없기 때문에 제한 조건은 없어요. 지금 네, 연령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로 갑니다. 자, 문제 색깔 꺼내시고 제한 조건 색깔 꺼내시고 두 가지 색이 있으면 돼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 일화 기록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례 가에서 부적절하게 기록된 내용이 문제죠. 네. 자, 그 다음에 제한 조건, 내용 하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뒤에 하이라이트, 그 이유,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문제에서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자, 정답 채점 기준. 뭘 써야 답이 되는 거죠? 하나는 내용 쓰기,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렇죠. 표시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유 쓰기.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전체 문제에서 답을 원하는 거는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초수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험장 가면 본인이 평상시 컨디션이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낮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내용을 쓰라 그러는데 명칭 쓰고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이유 쓰라 그러는데 놓치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서 체크를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제한 조건 색깔 좀 꺼내보세요. 자, 제한 조건이 뭐가 들어가 있죠? 두 가지를 찾아 각각 쓰는 거. 두 가지를 찾아서 각각 쓰자. 자, 그 다음에 또 함께 쓰자. 제한 조건. 자, 그 다음에 논하시오라는 단어는 당연히 서술이어서 서라고 써놨어요. 단답형, 서술형 두 가지로 답 쓰는 형식까지도 체크를 하자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제한 조건이 또 추가가 되죠. 빨간색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찾아는 어떤 의미다? 그렇죠. 지문 베끼기다. 논술에서의 찾아 논하라는 거와 우리 전공 교육과정 AB형에서의 찾아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자꾸 교육과정 AB형에서 찾아 그대로 베껴온 훈련을 논술에서 하면 안 된다. 논술에서는 찾아서 이론을 추가하거나 논술식으로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거 주의하시고 또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있죠. 내용하고 이유를 쓰라 그랬죠. 순서를 어떻게 써야 돼요? 내용 먼저 쓰고 그 뒤에 이유 쓴다. 똑같습니다. 답안이. 순서에다 하이라이트 해놓으시고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이 있죠.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함께 써라. 내용 두 가지 몰아쓰고 이유 두 가지 몰아써요? 아니죠. 내용 하나에 이유 하나. 내용 하나에 이유 하나. 그걸 뭐라고 명시해놨죠? 1:1 대응.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분석한 사람 손? 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시험장에서. 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문제를 분석을 해야 한다. 자, 문제 분석이 끝났어요. 1번. 자, 그러면 이제 정답 인출 경로로 가시면 돼요. 네, 정답 인출 경로는 다른 색깔로 꺼내가지고 가면 되겠죠? 자, 정답 인출 경로 어디로 가면 돼요? 일화 기록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사례 가에서 부적절하게 기록된 내용. 자, 제1단계 하이라이트. 그렇죠? 네, 그리고 제2단계 하이라이트. 제1단계가 어디예요? 지문. 그렇죠? 자기도 놀이에 참여하고 싶다는 표정으로 지문 여기까지만 표시한 사람 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전체 표시하지 않고. 두 번째, 자, 동영이에게 둥근 용기를 하나만 달라고 말한다. 여기까지만 표시한 사람 손. 이렇게. 필요한 것만 지문에 불필요하게 밑줄을 자꾸 긋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해요. 자, 이 두 가지. 그래서 1단계 하이라이트하고 1단계 찾았죠? 그럼 얘를 써야 되고 그 이유는 어디다 써야 돼요? 그 뒤에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돼서 뭐라고 되어 있죠? 기록 내용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하며 추론과 해석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정답을 원한다면 내가 꼭 정답을 써야 한다면 뒷부분 밑줄 추론과 해석을 배제하자. 교사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자. 같은 말이에요. 얘는 꼭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 문장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잘못된 내용은 동영이에게 둥근 용기를 하나만 달라고 말한 점이죠.
네, 잘못됐어요. 오늘날 같으면 말한다, 쉼표하고 이유를 바로 옆에다 쓰면 되겠죠? 왜 틀렸을까요? 관찰 대상의 언어나 언어적 상호작용은 인용부호를 기입하여 직접 화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술해야 한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언어, 언어적 상호작용, 인용부호, 직접 화법,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나머지는 대충 써도 되지만 이 단어들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정답 구성을 본다면 앞에 내용, 뒤에 이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선생님들은 강박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를 꼭 쓰지 않아도 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날은 이런 서술형이 아니죠. 이런 400자 논술형이거든요. 얘는 지금. 그래서 오늘날은 단답으로 쓰기도 또 서술도 짧게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 답 쓰고 방금처럼 두 가지로 답을 쓰면 돼요. 자기도 놀이에 참여하고 싶다는 표정으로 쉼표, 그 뒤에 기록 내용은 하고 정답 두 가지로 나가면 됩니다.